자, 이 구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하는 구간, 바로 이 구간입니다. 대기업에서 50대에 계속 있는 사람은 껑충 뛰지만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 연봉이 낮아지는 이 구간들, 현실적으로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316만 원이 아니라 한 400만 원, 500만 원 주면서 대기업 출신이 중소기업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임원급 영입 성공 사례는 있는 걸까? 지난주에 저는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시장에 이런 인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영입하시겠습니까? 예스와 노 판단해 보시죠. 자, 이분은 삼성 계열사에서 13년간 일했어요. 처음에는 유통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인사팀장이 되어서 삼성을 퇴직할 때에는 인사팀장 명함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다음에는 패션 중견급 회사에게 입사했습니다. 매출은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입사해서 인사총괄을 했고요. 거기에서 신보상 체계, 개별적 성과 관리라든가 인재를 영입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라든가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닭고기 관련 수입 유통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인사 및 운영 총괄, 즉 COO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3년간 진행을 했고 이곳에 오너십의 변화 때문에 부득이 회사를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할 때 3천억일 때 이 닭고기 관련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퇴직을 할 때는 1조 정도의 매출이었죠. 회사가 급성장을 한 겁니다. 급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분의 전문 영역은 인사총괄이고 중소기업의 COO까지 영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상 수준은 현재 50대 초반입니다. 50대 초반이고 보상은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이거 제가 약간 바꿨습니다.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바꿨습니다만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회사에 이런 사람 필요합니까? 영입하시겠습니까? 가격은 적절합니까? 이런 분들 저는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고요.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대기업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제가 중소기업을 많이 알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경민 대표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대표님 있으면 마침 지금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꼭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선배님 일하실 때 팀은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분이 임원으로 일을 할 때 바로 밑에 부장급을 두고 일했는지 아니면 바로 밑에 과장급이랑 일했는지 바로 밑에 대리급이랑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속 부하 직원이 없이 임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파트장이나 그룹장이었어요. 내 밑에 나의 실무 부서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탑 대기업의 경우는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내가 어느 기업에서 상무로 일을 했어요. 근데 바로 밑에 부장급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일만 한 거예요? 이사급에서 상무 일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상무였어요. 어떤 조직에서. 근데 바로 밑에 과장급이랑 일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차장급에서 상무급까지의 일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무를 어느 정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상무인데 바로 밑에 대리였어요. 그러면 상무라고 불리웠을지라도 과장급에서 상무급의 일을 한 거예요. 사실상의 실무, 즉 PPT 자료, 엑셀, 워드, 계약서 자기가 직접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중견기업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직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임급이랑 일했어요. 그럼 뭐예요? 호칭이 상무이긴 하지만 대리급의 일부터 상무급의 일을 자기가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요거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들. 두 번째, 오너와의 미팅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사급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오너와의 미팅을 할 때 1대1 미팅을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혹은 1대1 미팅을 안 했어요. 그 위에 이사 위에 전무가 있었고요. 그 전무님에게 보고했고 전무님이 오너랑 소통을 했어요. 이 2가지가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오너하고 1대1 미팅의 경험이 있어 봐야 합니다. 왜요? 오너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결정했다가도 다음 주에 생각해 보니까 더 나은 의사결정이 있으면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대표란 말이죠. 그런데 오너하고 직접 1대1 미팅을 하지 않고 전무나 혹은 부사장이라든가 아주 그 정형화된 대기업의 어떤 그 관리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일했던 분하고만 소통했다면 이런 분이 중소기업에 와가지고 오너와 직접 소통하면 멘탈 흔들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죠. 이거 질문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소 수용 근무 조건
이런 용어는 참 미안한 표현이죠. 미안한 표현입니다. 그 전 직장에서 1억을 받았든 1억 5천을 받았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직을 하는 상황에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깎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봤을 때 나는 지금 애들도 크고 있고 뭐 돕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억 이하로는 어렵다. 아니다. 나는 8천까지도 괜찮다. 아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맞춰보면서 내 실력 검증하고 그 다음에 올리겠다. 아니다. 나는 월 300만 주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받겠다. 성과급으로 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 세 가지 질문이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출신의 임원급을 만나보면서 성공 여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때 팀을 어떻게 구성했냐.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중견기업으로 오려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무를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요 세 가지 질문 제가 했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도 나름대로의 판별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소기업 연매출 한 500억 하는 데 가서 성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면 1000억 이하 가면 일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 개인은 굉장히 탁월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연매출 100억도 안 되는 스타트업 가가지고 한번 COO 역할로 부사장 같은 역할로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이나믹해져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땡땡에 인재 등록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부릅니다. 네, 사랑하는 중견기업 출신의 관리자 여러분, 가인지 캠퍼스에 go가인지.co.kr에 보시면 인재 등록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재 등록해 놓으시면 저를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제가 적합하다 생각되면 소개를 제가 해드립니다. 지금은요, 이 그래프 무시무시한 그래프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니의 램프죠. 알리바바의 램프 되겠습니다. 위에만 꼭지가 살짝 남고 이 부분들은 오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경제활동 안 하십니다. 사실상의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역피라미드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1차 베이비부머가 700만 명, 2차 베이비부머가 950만 명이기 때문에 무려 1600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주된 직장을 퇴직하고 있습니다. 주된 직장 퇴직이 50대 초반이면 다 나와요.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임원이 되지 못했거나 임원이 됐다 하더라도 50대 초중반 되면 다 나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언더백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28년 기준으로 5,194만 명을 예상하고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023년 기준 고점을 찍었고요. 24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사망을 언제 하냐? 사망자 수도 늘어납니다만 우리나라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출생자 수는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사회는 결과적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늘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니까 2022년 기준 53.1%나 됩니다. 게다가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매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704만 9천 명을 찍었습니다. 게다가 55세부터 79세 고령층 고용률 추이를 봐도 55세에서 64세가 70.5%이고요. 65세에서 79세도 46.3%입니다.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이 50세 초반이지만 실질 은퇴는 60세, 70세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심각한 자영업으로 이동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더 나이가 먹으면 우리 주변에 쓰레기 줍는 노인이 어떻다, 경비하시는 분들이 어떻다. 결국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눈 감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2022년 12월 기준값인데 이거 더 격차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업 규모별 평균 소득 현황을 보면 자 20대에서는요. 대기업에 입사하면 340만 원이에요.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215만 원입니다. 30대가 되면 대기업은 올라가죠. 555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30대가 되면 중소기업 300만 원 조금 올라가죠. 40대가 되면 그 격차는 더 커집니다. 40대까지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 728만 원 받아요. 중소기업 별로 안 올라갑니다. 40대에 가도 332만 원이에요. 문제는 뭐냐? 자, 50대를 보세요. 50대가 주된 직장을 퇴직하는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여전히 올라갑니다. 자, 50대에 대기업에 있다. 임원 됐죠? 768만 원이에요. 연봉 1억 거뜬히 넘습니다. 평균이 넘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때요?
중소기업, 사실상은 중소기업 하면 300인까지 보는데 저는 언더 100을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제 경험치로는 더 낮습니다. 50대가 되면 얼마로 떨어져요? 316만 원으로 떨어져요. 60대가 되면 대기업도 떨어집니다. 대기업도 60대가 됐을 때는 상근 촉탁이라든가 계약직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중소기업은요 259만 원 더 떨어지죠. 자, 이 구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하는 구간 바로 이 구간입니다. 대기업에서 50대에 계속 있는 사람은 껑충 뛰지만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 연봉이 낮아지는 이 구간들 현실적으로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316만 원이 아니라 한 400만 원, 500만 원 주면서 대기업 출신이 중소기업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연령대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월 평균 임금 격차 같은 데이터입니다만 조금 다르게 보자면 50대가 되면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 2.4배가 되고요. 40대가 2.2배, 30대가 1.9배, 20대가 1.6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은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기업 간 사람은 1.6배를 받고 중소기업 간 사람은 1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쫙 와서 50대가 되면 그 격차가 최대치가 되고 60대가 되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도 경험 많은 분들이 일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뒤집어 보면 사랑하는 관리자 여러분, 대기업에서 내가 50대 초반이 됐어요. 이대로 가다가 내가 명퇴, 운퇴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더 나이 먹기 전에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으로 이직해서 가능한 임원 영입 케이스로 갔으면 좋겠단 말이죠. 자, 대기업을 지금 주된 직장 퇴직하신 분들 1번 케이스가 임원 영입이죠. 2번 케이스가 별정직 소장님 되는 거 아닙니까? 3번 케이스가 전문가 자문 케이스고 4번 케이스가 시니어, 인턴, 상근 촉탁 무시무시한 말들 나옵니다. 자, 중소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도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분들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뭐예요? 그 실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경력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실력 관리 해주는 거죠. 뭐예요? CO 해주세요. 연봉 1억 드릴게요. CHO 해주세요. 연봉 8천만 원 드릴게요. CSO 해주세요. 연봉 9천만 원 드릴게요. CTO 해주세요. 연봉 1억 드릴게요.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여기로 정착해야 돼요. 물론 오늘 여기에 포커스 하겠습니다만 이거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기회도 있어요. 별정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정직. 리더십은 부여하지 않지만 그분의 전문성은 우리 회사 와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소장님, 실장님 위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전 직장에서 마케팅 기깔나게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마케팅 조직 별로 없잖아요. 부하 직원 꼭 붙여줘야 됩니까? 한 명 붙여주거나 그냥 혼자 그 마케팅 실력 발휘해 주세요. 대신 연봉 아니 뭐 6천만 원, 8천만 원 드릴게요. 외주 마케팅 쓰셔가지고 우리 회사 마케팅 역량 없는데 그냥 소장님, 실장님 명함 드릴 테니까 혼자 일하시되 외주가 필요하다. 그럼 외주 자본 드릴게요. 대신 기존 직원들과는 뭐 안 섞여도 괜찮습니다. 디자인, 개발, 인증사업, 영업, 지사, 영업 할 수 있죠. 영업실장님 혹은 영업소장님 드릴 테니까 기본급 얼마 드리고 한 건 따오는데 5% 드릴게요. 이렇게 일하는 게 뭐예요? 전문 영역 별정직 위촉이 되겠습니다. 상근 촉탁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별정직이라고 불러도 되고 자문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영입하는 케이스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비상근 전문직이라든가 상근 전문직이지만은 사실상은 그냥 실무를 하지 않는 조원 수준으로 영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고문, 교수, 파트너 코치, 컨설팅 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60세 넘어가죠. 60세 넘어가면 정부 지원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에 지원금 받아가지고 뭐예요? 총무과로 임명하면 됩니다. 사무실 관리, 아니 운전해 줄 수 있죠. 대관 업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인사총무 업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다 카페 창업해야 됩니까? 다 치킨집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에 들어와서 그 전에 월급을 700을 받았던 800을 받았던 상관없이 그거 가지고 그냥 아파트 소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이동해서 총무과에서 일하면서 아니 뭐 영화 인턴에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는 아니지만 총무과 들어와서 아니 직원들 좀 조언도 좀 해주고 아니 뭐 우체국도 좀 갔다 오고 뭐 물건 배달해 줘야 된다면 지하철 타고 얼른 가서 누구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총무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노트북 사는데 싼 데 좀 알아봐서 구매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임원 영입하면 1억 줘야 되겠죠. 별정 소장님 한다. 6천에서 8천 줘야 될 겁니다.
전문가 자문이다. 비상근으로 한다면 글쎄요. 뭐 3천만 원 주면 될 겁니다. 제 감도가 그렇습니다. 시니어 인턴 상근 촉탁이다. 월급 200만 원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지금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어느 정도는 경력을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살짝 내 연봉이 낮아지고 나도 생활비 조금 덜 써도 괜찮고 애들 다 시집장가 보냈으면 영입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에서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장벽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중소기업으로 와가지고 새롭게 적응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장벽이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연령 규범이에요. 우리나라의 나이 문화, 호칭 문화, 경력 맹시. 너무너무 힘들죠. 나이 문화, 나이 많으면, 이거 나이 많으신데 이거 뭔지 아시죠? 어이구, 가운데 앉으시죠. 어이구, 나이가 많으신데 앞에 앉으셔야죠. 이러면요, 그거 자체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호 존중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청년들이 가까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이구 이렇게 하시죠. 내가 뭐 이렇게 아이고 내가 나이 많으니까 쏠게. 자꾸 이렇게 나이로 규범화시키는 것은 주된 직장을 퇴직한 경력직을 영입하는데 장벽이 돼요. 2번째 호칭 문화입니다. 뭐 본부장님, 어이구 저희 아버지 뻘 되시네요. 어이구 우리 딸 뻘 되네. 우리 아들 뻘 되네. 조카 뻘 되네. 제발 이런 문화 사라져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된 직장을 은퇴한 1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적응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경력 맹시 있습니다. 경험 10년 있으신데 잘하시겠죠. 잘하기는요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초반에 영업하던 그 영업의 상황과 지금의 영업의 상황이 같습니까?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디자인, 지금 10년 전 디자인을 구현하던 그 감하고 지금이 같습니까? 달라요. 경력은 높다는 것은 지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맹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째, 목적 중심 문화가 있어야 돼요. 목표 중심 리더십이 생기고 유연한 목표 설정이 있어줘야 됩니다. 3번째, 고객 중심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순서는 고객 중심 문화가 1번입니다. 이게 있으면 목적 중심이 생겨요. 그리고 3번째가 회사 내에서 나이 많니? 내가 직급이 높니? 내가 경력이 많니?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직장을 들어간다. 그러면 저를 전에 무슨 일 하셨대? 저 사람은 나이가 얼마래? 저 사람은 그 전에 뭐 무슨 장을 했대? 이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 저에게 맡겨진 역할과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야. 그 일을 해줄 거야. 라고 수평적으로 저를 봐주는 게 저도 편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 50대 이상 되신 분들 나이 많은 거, 호칭 높은 거, 경력 많은 거 이거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지식과 실력과 능력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시선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에 제가 만난 분입니다. 만난 분이에요. 자, 영입하실런지요? 1번, 이랜드에서 17년 동안 패션, 인사, 유통,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했어요. 그리고 재무팀 CFO실에서 근무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직을 했습니다. 패션 중견기업에서 7년 동안 전략기획실장을 했습니다. 연매출 한 3조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땡땡 관련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스타트업에서 COO, 운영 책임자이죠.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너를 제외하고 3년 동안 일했어요. 근데 오너십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회사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직을 하는 거예요. 전문 영역이 뭡니까? 재무, 전략, 운영, 그리고 인사가 전문 영역입니다. 보상은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이분은 그 정도면 내가 좀 이직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 영입하시겠습니까? 매력적으로 느끼십니까? 자,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칠판으로 가서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임원급의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황은 그래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비선형적 성장을 합니다.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죠. 이게 이제 회사의 성장이에요. 회사는 어쨌든 성장합니다. 이거는 망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로스라고 하겠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A 유형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A 인재죠. A 인재가 있고요. B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인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설명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회사가 1년 차, 3년 차, 6년 차, 10년 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어쨌든 성장을 합니다. 간극이 있죠.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 유형은요. 회사의 성장보다 개인의 성장이 커요.
개인의 성장이 큽니다. B 유형은 어때요? 개인의 성장보다 회사의 성장이 커요. 이걸 우리는 채무라고 그러죠. 개인이 회사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는데 개인은 실력이 약해가지고 경영자의 마음속에 이 친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에요. 연봉 재계약할 때마다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뭐 새로 하자 그러고 밑에 후배들 들어오면 내 자리를 위협하고 넘보는 것 같아가지고 언제나 채무자 같은 마음으로 야 그거 안 돼.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반대로 요거는 뭐예요? 내가 회사의 성장보다 개인의 성장이 더 커요. 이걸 저는 채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야 훌륭하다. 저 사람 퇴사하면 안 되는데 뭐 더 줘서라도 열심히 하게끔 해줘야지.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 회사에서 성장을 하긴 했지만 나는 더 성장하고 싶어. 이 회사에 계속 있다가 내가 물경력 돼버릴 것 같아. 다른 회사 가면 연봉 한 50% 올려가지고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형 인재가 많습니까? B형 인력이 많습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A형 인재는 20%가 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바라보면 한 20%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가고 싶고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고 80% 정도는요. 어때요?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더 개인이 발전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공 경험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갭이 언제나 생기는 겁니다.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외부에서 인력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A급이라고 봤을 때 갈등이 누구랑 생겨요? 100% 이분들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성장을 갈 때 이제 사전적 예고적으로는 어때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경영자는 반드시 직원들의 성장을 함께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어느 특정한 순간에 회사가 뭔가 혁신을 하거나 변화 관리를 한번 하겠다 했을 때 직원들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변화가 성공한단 말이죠. 컨설팅을 받으면서 직원들을 꿍짝꿍짝 열심히 하게 될지 아니면 외부 영입 인사를 통해서 그런 걸 진행할지 똑같은 저항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자가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자료를 보시면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 내만 같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에 A급 인재와 B급 인력 사이의 갭은 언제나 존재하게 돼 있고 경영자의 책무는 뭡니까? A급 인재들이 계속 유지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고 B급 인력들에게 대해서는 어때요? 끌어올려줘야죠. 뭘 통해서? 멘토링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하고 교육하고 새로운 인재들로 동료들을 더보다 좋은 사람들로 채워줘서 이 갭을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임원을 영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관점보다도 회사의 성장에 걸맞게끔 구성원들을 얼마나 성장시킬 거냐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